이번에는 WH 의문사 중 하나인 what을 살펴봅니다. what 의문사의 역할과 기능은 모르는 것에 대한 알고자 함에서 출발합니다. 의문사로의 역할과 기능은 발화된 통사적 위치에 따라 형용사, 대명사 또는 관계대명사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관계사로의 역할 기능은 상황대상 단정의 대과 비교해서 데스 상황대상 단정에 상응하는 상황대상 실체 추정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상황과 대상은 이거나 이었을 것으로 다루는 것들이고요. 실체 추정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알고자 함으로의 대상 추정입니다. 영어에서 WH로 시작하는 의문사 가운데 가장 빈번히 쓰이는 어휘는 what입니다. 다른 WH 의문사와는 달리 대상 지칭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문 1과 예문 2의 what은 품사적으로 의문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주는 의미는 예문 1에서의 의문과 달리 예문 2에서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문 3 표현처럼 what이 수식할 대상을 가지고 있어서 의문형용사로 분류한다면 예문 4에서처럼 what이 수식할 대상을 가지지 않은 채로 is 보어로 쓰일 때 형용사인가요? 대명사인가요? 예문 5와 6 같은 형태의 구문은 내가 말한 것과 그가 어떤 존재로 있었던 것을 선행된 사실로 보고 그 선행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관계대명사 구문들인데, what이 포함한 선행사의 실체가 예문 5에서는 I said라는 과거 사실, 예문 6에서는 he used to be라는 과거 사실 말고는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what이 쓰이는 구문을 분석해가며 그 같은 문법적 역할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심층적 작용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도출해서 내재화하고자 합니다. 본문 1은 시간의 수치를 묻는 의문문이라서 what이 발화될 때 대화자 상호 간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의사전달 기능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대상으로 지칭하고 있고 그 지칭 의도가 알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문 기능에 따르면 as 수식을 받는 타임은 모르는 시간적 간극이므로 상황지정어 is 보어인 구체화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예시 1의 어휘 나열은 본문을 이 형식 유형 구문으로 평서문화 해본 것입니다. 이 같은 유형으로 구문을 받아들여 보면 a타임은 it이 지정하는 유형으로 분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it이 지정하는 상황은 what 타임으로 모르는 실상이고 as 지칭 의도는 알고자 함이라서 as에 의해서 밝혀져야 하는 실체는 예시 3의 경우 as로 알고자 하는 대상을 타임이라고 밝혔지만 예시 4는 예시 3과 달리 표층 구조상에 모르는 대상이 없어서 실체가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단지 is 상황 대상 지정에 따른 의문형 보어로 쓰였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의문 그 자체를 실체로 갖는다고 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별을 다음 구문에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what은 모르는 것에 대한 알고자 함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직업을 묻는 것으로 작용한 것일까요? 예문 1과 2 모두가 he의 직업을 답변으로 듣고자 요구하는 구문이라면 두 표현의 선택은 어떤 변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표현 구문을 평서문화 해보겠습니다. 평서문 3과 4 구문에서의 차이는 더즈와 is뿐이므로 변별로 작용하는 기능은 이 두 어휘가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평서문 3의 구조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3형식 표적 구문이므로 더즈의 표적 대상이 주어질 자리에 발화된 what이 실체가 의문시되는 he가 하는 일을 표현해주지만, 평서문 4의 구조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의 2형식 유형 구문이므로 이주로 분간되어야 할 what은 대상의 존재 유형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보어 자리에서 발화되었기 때문에 그 실체가 의문시되는 he의 존재 형태를 어떤 일을 하는 유형으로 추정하게끔 해줍니다. 이러한 분석의 이해를 위해서는 펼쳐진 심층적 발화 메커니즘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펼침 3에서는 더주의 역할 기능에 따르면 힘셀프의 수동적 처해짐이 실현 제시된, 즉 행위로 해보이게 된 동작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직업, 즉 하는 일이 드러나고 예시 4에서는 이주의 역할 기능에 따르면 힘셀프의 수동적 처해짐을 유형으로 제시해서 분간되게 하는, 즉 히 자신의 존재 유형에 대한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으로 표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구문 모두에서 what 자체로 직업이나 직분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말로의 번역에서 보더라도 대상의 실체를 의문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what은 모르는 것에 대한 알고자 함을 역할 기능으로 하고 있고 이 의미역으로 구문의 맨 앞에서 발화될 때 의문 표현으로 인지하게끔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what이 내포한 실체의 어떠함이 암시 상태로 표현된 구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에서 what I am now의 what은 모르는 실체입니다. 표층적으로는 지금의 I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심층적으로는 어떤 꼴로 존재하고 있는 실체임을 암시함이 분명합니다. 이 what이 내포하고 있는 암시적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예시된 분석 1의 관계를 가정하곤 합니다. 이 같은 의미로 what의 작용 개념이 전달되기 때문에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둘의 의미가 결국 같은 것이라고 받아들여 what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화자의 표현 의도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문 3에서의 that은 상황 대상 단정의 역할 기능으로 종속되는 구문에 단정적 선언을 하기 때문에 I am now가 더 man에 더해 관형 수식되면 that 이하의 정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특정의 man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예문 2에서의 what은 예문 3과 같은 문법적 기능이 표층적 표현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러한 표현을 하려고 선택한 어휘도 아니고 아니어야만 변별적이게 됩니다. 이 둘의 표현 관련성으로부터 what이 암시하는 대상의 어떠함을 유추해 보아야 합니다. 예시 1의 이퀄 관계로부터 예시 5의 what에도 예시 4에서의 역할 기능과 개념이 내포되어 작용하고 있음은 유추할 수 있으나 예시 4에서와 똑같은 의미를 what이 드러내지 못할 것이므로 예시 4에 상응한 변별적 역할 기능을 예시 5에서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의 경우에는 실체라는 대상 지칭에서만 보면 보어 what과 주어 that이 가리키는 대상은 결국 같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각각의 어휘가 가진 역할 기능에 따르면 분명히 다른 상황 혹은 대상으로 의미를 지정해줍니다. that으로 지칭된 대상은 대화자들이 이미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what으로 지칭된 대상은 둘 중 한 사람 이상은 모르거나 모름을 전제로 하는 의문 대상으로 말을 꺼내는 화자가 그 실체를 몰라서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경우이거나 실체를 알아도 그 실체의 어떠함을 개괄해서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두 어휘의 실체 지정 기능에는 어떤 변별 개념이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that 역할 기능은 상황 대상 단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상황 혹은 대상을 있거나 있었음을 전제하고 분명한 사실로 선언합니다. 이에 반해 what의 역할 기능은 모르는 실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상인 모르는 실체를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경우이면 화자가 그 의문사항을 추정하게 될 것이고 암시적으로 개괄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청자가 그 의문사항을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that 사용은 화자가 그 대상을 보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what의 사용은 대상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음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what의 모르는 것에 대한 알고자 함 선언으로부터 what에는 추정 기능이 있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데스 단정 기능에 상응하는 변별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음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문 1 표현에서 보면 it을 구체화해서 단정해주는 that은 you are talking about이 분명한 사실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what은 you are talking about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의문 선언입니다. 그리고 화자가 what을 말하는 시점에서는 그 실체의 어떠함을 추정하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추정의 역할 기능으로 이 구문을 의문문이 되게 한 셈입니다. 다음은 what의 속성화된 추정성이 작용하는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는 추정을 생각하기 좋은 표현으로 what is he까지는 he의 존재 유형, 즉 he라는 존재의 어떠함을 의문화하는 구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스 부가로 인해 의미가 부정적 견해 표현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스 접속 기능에 따르면 영어 구문에서는 밭 양쪽의 동등 구조의 대립어구가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 대립어구가 어느 것일까요? 먼저 밭을 두고 양쪽에 나열된 he, 밭, a student의 어휘 대립을 생각한다면 예문 1과 같은 주어부의 묶임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바스 상반성 기능은 두 대립 대상을 의유의 존재로 표현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안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라는 의미로 대립 대상을 수반합니다. 예문 1에서 he와 a student는 같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he, but a student equal what이 주어-보어 관계이므로 바스 의례적 상반성에 as 암시적 추정성이 보어 관계를 이루게 되고 의미적으로도 학생에 불과한 그는 무엇이냐처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둘의 대립은 적절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절의 what is he를 먼저 평서 문화해본 예시 이 같은 대립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문 3이면서 4인 두 존재 유형이 유해적으로 상반된 것임을 표현하려고 밭 접속어로 두 구문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보면 예시 5의 변형과 같은 구문 구성을 수용해야 합니다. 복원된 3의 평서문 구조에서 what's 추정성을 의문화의 요소로 다루어 맨 앞에 발어하는 o 표현이 본문이라고 보아야 개연성이 있게 됩니다. 본문 6에서의 what은 의문화를 위한 어휘 선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what's 역할 기능이 모든 위치에서 의문화 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게 해줍니다. 비록 화자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해서 선택한 어휘일지라도 화자의 알고자 함은 상대 유에게 실제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도를 알 수 없어 추정치로 요구하고 있고 이 추정치 요구에 what's 역할 기능인 추정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 표현에서의 경우는 상대 유가 이미 어떤 정보를 알고 있음이 전제된 것이므로 화자로서는 그 추정하는 내용을 모르는 의문체로가 아니라 모르는 실체로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구문은 의문성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알고자 하는 추정성이 간접 의문문으로 작용하게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의문사가 주어 행위역으로 쓰인 경우는 대부분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이나 부정의 수사적 효과를 드러내는 일종의 반어적 의문문이라고 규정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예문 1처럼 발화했을지라도 듣는 사람은 화자의 표현 의도를 예문 2처럼 인지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어법은 지리가 아니라 견해 진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7은 해석대로라면 슬픔에 대한 알고자 함이 담겨 있어서 what이 의문사 주어로 쓰인 질문으로 인지하고 그에 상응한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what은 대상격으로 선택되는데 본문 7은 what이 주어 행위역으로 선택된 형태의 구문입니다. 그렇다면 what's 어떤 것이 행위역을 가능하게 했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본문 7의 어휘 순서 그대로를 해석해보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느냐 이고 이 의미는 이미 뭔가가 너를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다라는 상황을 전제로 발어하는 질문입니다. 영어에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어구로 나열되는 모든 구문은 평서문으로 보기 때문에
이 구문 역시 의문사 주어로 시작한 평서문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앗은 모르는 실체를 지정한다고 보았는데 기능적으로는 실체를 추정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일지라도 해당 실존체는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왓은 분명한 존재이고 한 문장에서의 동작 행위자로 선택되어질 수 있다고 보면 예시 오 같은 평서문이 가능해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앗을 주어로 하는 오 같은 구문이 평서문으로 인지되지는 않습니다. 본문 7처럼 형태상 이문사가 주어로 쓰인 구문은 의문화해서 인지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수사어 문문과는 또 다르게 변별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문 6 표현은 상태의 일반의 문문이고 예문 7 표현도 역시 동태의 일반의 문문이지만 더즈 이시 생략되면 반어적 표현이 되어 수사어 문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문 8 표현과 같은 의문사주어 구문은 일반의 문문도 수사어 문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의 종결도 주지 않기 때문에 평서문으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7 표현은 매터가 원형 동사이므로 더즈 이스 생략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문 8의 경우는 브링즈가 원형 분사가 아닌 현재 시제 동사이며 예문 9의 경우도 메이드가 원형 동사가 아닌 과거 시제 동사이므로 예문 7 같은 생략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문사주어의 문법적 실체는 무엇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평서문화 해본구 표현과 같은 형태는 임의 상황으로 설정하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시 지정한 하나의 설정된 상황 구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스로는 설정 상황을 유추해서 지정하고서 그렇게 지정된 유추적 상황에 대한 구체화를 부가해 하나의 구문으로 완성하면 예문 13의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구문 합성으로부터 it, is가 생략되고 중복된 what이 생략되면 예문 13이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13에서의 what은 예문 11에서의 행위 역주어 what이 아니라 예문 10 표현의 대상인 what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화자의 it, is 생략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 상황의 행위 역주어인 what 생략도 화자의 표현 의도가 행위자가 벌인 상황이 아니라 그 동작 행태만을 나타내려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문 13과 같은 구조로의 표현은 그 같은 행태를 유발시킨 실체를 추정해서 알아보려는 표현 방법이 되는 셈입니다. 본문 8은 의문사, what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의 표현입니다. 아시, 대명사 혹은 선행사로 담고 있는 대상은 표층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 심층적으로는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오브의 역할 기능인 출처 한정 기반의 지정 대상이고 하나의 상황 구체화를 위한 부가적 요소가 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8은 예문 1과 2처럼 전치사의 이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치사의 위치이동 형태는 많은 경우에서 비교되고 그래서인지 위치이동 현상은 통사론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심층적 구문 구조로의 분석은 화자의 발화 순서 그대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되어줍니다. 예문 3과 4는 it, 때 구문에 상응하는 구문 형태로 it, what을 설정해서 적용한 예시입니다. 이 같은 심층적 설정 구조에 따르면 예시 3의 오브는 앗이 내포하는 실체를 출처 기인물로 한정하고 있지만 예시 4 구조에서의 후치사 오브는 앗 속에 내포된 구체화 자료의 한 요소로 인지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앗의 역할은 모르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알고자 함이고 그 알고자 하는 실체는 추정의 대상이었는데 이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이 개연성이 있으려면 이 구문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what에 의해 이끌리는 종속절 were is to pc의 내용이 이 구문에서 알고자 하는 추정 대상인데 무엇이 그 실체이어야 할까요? 양쪽에 똑같은 대립어구를 나열해도 예문 1 같은 형태로는 올바른 표현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양쪽 각각의 구문도 임의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지만 what 접속에 의한 대립어구로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문 2 구조는
전치사 to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what에 의한 실체 추정이 이 전치사 to의 역할 기능인 당위성에 맞추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공기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하듯 고기에게는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표현이 됩니다. 결국 화자가 두 상황을 양쪽에 표현하면서 모두를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적 상황으로 보고 what 이하를 모르는 실체 삼아서 알고자 함을 충족시키는 방법의 구문 형태로 분석됩니다. 분석해본 구문들에서 what은 다음과 같은 역할 기능으로 개념화하게 됩니다. 첫째, what은 모르는 것에 대한 알고자 함을 드러내줍니다. 둘째, what's 알고자 함은 모르는 의문체가 아니라 모르는 실체입니다. 셋째, what으로 지정되는 실체는 실상에 의한 추정을 수반합니다. 이제는 도출해본 what's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what's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